수학은 이지 훈. 경우의 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는 어떤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빈칸입니다. 경우의 수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짓수라고 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경우의 수 하면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를 던져. 한 10번 던졌어. 던져서 숫자 3이, 선생님은 숫자 3을 좋아합니다. 행운의 숫자인데 숫자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고 싶어. 그죠? 그러면 10번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것은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3이 나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고 숫자 3이네, 숫자 2네, 숫자 5네 뭘 하죠?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해야 뭔가 결과가 나와요. 숫자 3이 나왔네? 이번에는 안 나왔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 게 그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뭐다? 사건이다.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사건이다. 이해되십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숫자가 나왔네?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 나온 결과가 바로 뭐다?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사건이고 경우의 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짓수입니다. 10번 던져서 숫자 3이 나오는 그 사건이 발생할 가짓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한 가지 예를 갖고 이해하시면 문장 통째로 외우지 마. 안 외워져. 그러니까 한 가지 이해가 좋은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해는 좋은 개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빠짐없이 세야 됩니다. 빠뜨려서는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겁니다. 중복 없이 세는 겁니다. 빠짐없이 세는 거고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겁니다. 그러면 빠짐없이 세고 중복되지 않게 세려면 나중에 경우의 수가 많아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약속. 헷갈리지 않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려면 두 가지 약속이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전식 배열입니다. 무슨 배열? 사전식 배열. 알파벳 순서,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아니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숫자가 있겠고 B라는 숫자가 있고 C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일렬로 배열합니다. 그때 사전식 배열은 어떻게 합니까? 알파벳 빠른 거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런 한 가지가 있겠고 A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C, 그 다음에 B 이렇게. 그럼 A 끝났어. 맨 앞에 B가 오면 되겠지. 빠른 거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A. 그러니까 앞에 B가 끝났어. 그러면 C가 오겠죠. 그 다음에 빠른 거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될 거죠. C, B, A. 끝난 거야. 이렇게 6가지. 사전식 배열법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복잡해. 일일이 복잡해. 그때는 뭐 합니까? 두 번째 수용도. 가지치기입니다. 이거 강력 축전. 경우의 수 할 때는 이 수용도. 그래서 우리가 A가 있습니다. 가지를 쳐. 그러면 B, C가 오겠죠. 그러면 A, B, 그 다음에 B, C가 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C가 오면 될 것이고 여기는 A, C니까 B가 오면 될 거 아닙니까? 맨 앞에 B가 왔을 때 가지를 쳐. 두 가지가 있잖아. 아니면 A가 오거나 C가 오거나. 이것도 사전식 배열법. 그럼 BA, C가 오면 될 것이고 BC, A가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이제 C가 옵니다. 가지 쳐. 그럼 A 아니면 B가 오겠죠. 이렇게. 그때 CA, 이게 뭐가 옵니까? B가 올 것이고 CB, A가 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결정될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수용도. 그래서 사전식 배열 수용도. 우리가 기본서 할 때, 개념을 기본서 할 때 충분히 연습 많이 했었죠? 됐습니까? 이렇게 알아두게요. 이게 기본. 모든 경우의 수의 기본. 모든 확률과 통계의 가장 기본. 이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 들어가는 겁니다.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있어. 사건 A, B가 있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한 어떤 결과가 사건이라고 했죠. A, B 두 사건이 있어.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주사위를 던졌어.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과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동시에 나오지 않잖아. 짝수와 홀수가. 이렇게 두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합의 법칙. 우리가 집합할 때 A 합집합 B라고 하잖아요. 그것의 N은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NA 플러스 NB에서 뭘 하죠? 우린 교집합을 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사건으로 연결시켜주면 A 사건, B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이 공사건이야. 확률할 때 곱사건이 되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두 집합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죠? 우리 나중에 이걸 배반석전에 배우는데 그 집합에서는 뭐라고 배웁니까? 이건 서로소다. 두 집합은 서로소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린 NA 합사건 B라고 합니다. 두 사건의 합사건은 NA 더하기 NB야. 얘가 0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사건이야. 그때 말로는 또는 A 사건 또는 B 사건, 그 다음에 무엇 이거나 A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B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용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종료 상태. A 사건이 끝났어. B 사건이 종료가 됐어. 두 사건이.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합사건 두 개를 그냥 합해 줍니다. 근데 얘가 0이었을 때는 얘가 될 것이고 얘가 0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가지.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밥 세 종류와 라면 네 종류가 있을 때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입니다. 몇 가지일까요? 그럼 김밥 세 종류가 있어요. 뭐 참치김밥, 야채김밥, 그냥 오리지널 김밥 있잖아요. 세 종류니까 내가 고르는 것은 세 가지가 되겠죠.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이걸 고르거나 또는 라면을 골라. 라면은 뭐 무슨 라면 무슨 있겠죠. 네 종류가 있어. 네 종류를 고르겠죠. 이걸 더해줍니까? 곱해줍니까? 또는입니다. 또는은 합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한 가지 메뉴를 고르는데 김밥 3개가 있고 라면 4종류가 있어. 한 가지만 골라야 돼. 그죠? 그럼 고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는 7가지가 되는 겁니다. 3가지 또는 4가지 합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한 개를 고르면 김밥과 라면을 동시에 고를 수는 없잖아. 딱 한 개의 메뉴를 고르는데 반은 김밥 반은 라면? 뭐 그런 생각 하지 마. 짬짜면 복짜면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있었을 때 7가지. 이건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김밥 그리고 라면을 동시에 골라. 2개를 골라. 근데 김밥 하나, 라면 하나를 골라. 그때는 김밥 3가지, 라면 4가지가 있어. 동시에 고르는 거니까 그때는 곱해주는 겁니다. 12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할 때는 합의 법칙과 이게 곱의 법칙인데 구별하시면 이게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 이해되시겠죠? 요거. 자, 기출예상입니다. 요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셨죠? 요거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 즉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인데 살짝 이것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7로도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4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1부터 100까지 100개의 자연수에서 빼면 돼. 그러니까 4와 7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건 많잖아요. 뭐 3의 배수나 뭐 5의 배수나 6의 배수나 이런 것들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나는 먼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집합을 A4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A4의 집합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4, 그다음에 4, 2, 8, 뭐 4, 3, 12 뭐 이런 식 쭉쭉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100까지 있으니까 마지막 수는 4의 배수 10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A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7은 7, 7이 14 이렇게 점점점 가서 뭐 7일은 7, 4, 7이 18, 98까지인가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런데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A 4, 7에 28, 4와 7의 최소 공배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 속에는 28의 배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28을 딱 해주면 우리는 뭐 28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8의 2배니까 얼마입니까? 8, 26, 2는 4, 56이 있겠고 다시 28을 더해주면 84가 있는 거 맞습니까? 딸랑 이렇게 3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됐죠? 그때 우리는 봐봐. 우리는 전체 100개에서 빼주는 거야. 뭘 빼줘? N. 4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개수를 빼주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 그러면
이것은 4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 나머지는 뭐가 돼? 4와 7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 이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 이 개념은 수능에는 감초처럼 나오겠고 내신에서도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먼저 뭘 구하냐면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걸. 그러면 쟤는 N, A, 4, 합, A, 7이잖아. 합집합이잖아. 이것은 합의 법칙에 의해서 N, 4의 배수 더하기 N, 7의 배수에서 뭘 빼주죠? 그쵸? A와 4와 7의 공통인 배수. 이걸 빼주지 않습니까? 바로 얘가 뭐죠? 바로 얘가 A 4, 7의 28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 이거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얘가 얼마? 100을 4로 나눠봐. 몫이 얼마? 25. 더하기. 얘 몇 개? 개수가 몇 개? 우린 100을 7로 나눠봐. 그러면 7은 7. 그러면 30이죠? 그럼 4, 7에 28. 그럼 나머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7 곱하기 1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7 곱하기 1, 7 곱하기 7 곱하기 14니까 몇 개가 있어? 1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개. 빼기. 이거 몇 개? 3개가 있는 겁니다.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25 더하기 11 되는 거니까 얼마? 36. 정답은 36. 이러면 망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100개에서 그것의 반대 개념. 얘가 36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몇 개? 64개.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 이 정도 문제를 푸시면 이렇게 이런 비슷한 유형들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본서를 했고 RPM을 유형 문제를 싹 풀었고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신 공부했던 것을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두 사건 A, B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A와 B가 연이어, 연달아,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석하셔야 됩니다. A와 B가 함께 또는 A 그리고 B 그 다음에 동시에 A와 B가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곱의 법칙입니다. 연이어 잇따라 그리고 두 사건이 진행 상태입니다. A와 B가 진행 상태.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우리가 A 지점과 B 지점과 C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A에 요 B가 이렇게 C가 있는데 길잡이 수가 1개, 2개, 3개가 있겠고 여기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난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길잡이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린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때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우리가 3가지가 있잖아요.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가 있겠죠. 근데 B를 거쳐가잖아. 현재 진행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3과 2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지점이 D지점이 또 있어. 그럼 요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겠고 요로 가는 길이 하나, 둘,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길은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A에서 D로 가서 C로도 갈 수 있잖아. 그럼 A에서 D로 가는 길 몇 가지? 1가지. D에서 C로 가는 길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A와 D를 거쳐 C를 연달아 가기 때문에 이건 곱의 법칙. 이건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요 C까지 가는 길은 이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이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어떻게 한다? 곱해준다 더해준다? 얘는 더해준다. 그래서 9가지 길잡이수가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곱해주는 거고 이때는 더해주는 겁니다. 얘는 진행 상태고 지금 B를 거쳐 진행하고 있잖아. D를 거쳐 진행하고 있잖아. 그 다음 얘는 도착했어. C에. 도착했어. 종료 상태야. 종료 상태는 더해주는 거고 진행 상태는 곱해주는 겁니다. 진행 상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연이어, 잇따라, 연달아 이런 것들 동시에 곱. 결과 나왔어. 이거 또는 이거는 합의 법칙. 오케이. 이렇게 선생님이 기본서에서 설명 자세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종류의 수학 문제집과 세 종류의 영어 문제집이 있었을 때 수학 문제집과 영어 문제집을 각각 한 권씩 사는 경우의 수. 그러면 수학 문제집 사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영어 문제집 사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두 개를 과니까 어때? 수학 문제집 또는 영어 문제집이 아니라 동시에 사잖아. 각각 한 권씩 동시에 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수학 문제집 또는 영어 문제집 한 권만을 산다 라고 하면 우리는 4 더하기 3 7가지가 됩니다. 이건 합의 법칙. 또는 이것은 동시에 연달아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걸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난이도 좀 있습니다. 이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사위 3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많이 만날 거예요.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야. 그 전에는 우리가 세 수를 따지기 전에 두 수의 곱이 짝수 되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두 개의 수를 따졌을 때 우리는 짝수를 지으시라 할게요.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됩니까? 이것은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짝수 곱하기 히읗을 홀수라고 할게요. 홀수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짝수가 되겠죠. 홀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곱할 때는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홀수가 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이 홀수와 홀수를 곱할 때만 유일하게 홀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짝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개의 숫자, 세 번째 숫자가 또 있어. 그럼 여기다가 짝수야? 그러면 얘는 곱하면 짝수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짝수를 곱하거나 뭐 여기다가 홀수를 곱해서 얘는 무조건 짝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무조건 짝수를 곱하거나 홀수를 곱해도 무조건 얘는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짝수니까. 여기다가도 짝수나 홀수를 다 곱해도 무조건 얘는 짝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짝수나 홀수를 다 곱해도 얘는 무조건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 곱한 게 홀수인데 여기에다가 역시 짝수를 곱해주면 얘는 무슨 수가 돼? 이건 짝수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홀수를 곱해주면 유일하게 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세 수를 곱해서 유일하게 홀수되는 경우는 홀수 곱하기 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짝수인 경우는 너무나 많아. 짝짝짝, 짝홀짝.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우리가 주사위가 A 주사위고 B 주사위고 C 주사위가 있어. 그죠? 그러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만 짝수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럼 너무나 많단 말이지 경우의 수가. 그때는 거꾸로 생각. 그럼 전체 이거 주사위니까 6가지, 얘 6가지, 얘 6가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해줘. 즉 216가지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거꾸로 생각. 홀수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나머지는 짝수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럼 홀수되는 경우의 수는 요 A에서도 홀수 몇 가지? 홀수는 1, 3, 5 세 가지. B도 홀수 세 가지. C 주사위도 홀수 세 가지. 그것을 동시에 발생. 셋 다 홀수되는 경우의 수 3, 3, 9, 27가지. 이것을 빼줘. 빼준. 이게 몇 가지? 이거 산수해주면 189가지. 얘가 짝수되는 경우의 수. 항상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 거꾸로 생각.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푸셨죠? 아니면 다 해서 짝수되는 경우 싹 다 구했나요? 그래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복잡해. 중복될 수도 있겠고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빠른 방법은 반대에서 전체에서 반대를 빼. 이해됐죠? 이게 오른풀이. 오케이. 자, 이 다음 문제. 요거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셨죠? 이게 기본이야. 경우의 수를 따지는
부정 방정식을 푸는 방식인데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우표를 각각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하여 7,000원어치를 사는 경우의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500원짜리의 개수를 X개, 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의 개수를 Y개, 2000원짜리 우표의 개수를 Z개라고 잡습니다. 그때 적어도 한 장씩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는 저 X도 1 이상인 자연수, Y도 1 이상인 자연수, 저 G도 1 이상인 자연수, 적어도 한 장씩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한 개씩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문장을 읽고 수학적 언어로 이거 해석. 수학은 외국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야. 한국어 어디 있어? 전부 다 외국어입니다. 세계 공통어입니다. 문장을 꼭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7,000원어치 산대. 그러면 500원짜리 X장을 샀으면 이것은 값은 500X원이 되겠죠. 1,000원짜리 Y장을 샀으면 값은 1,000Y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00원짜리 Z장을 샀으면 2,000Z원이 되겠죠. 이걸 다 합해준 게, 이걸 싹 합해준 게 얼마다? 7,000원. 7,000원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즉 X, Y, Z 500원짜리는 몇 개, 1,000원짜리는 몇 개, 2,000원짜리는 몇 개를 살 수 있는지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따지는 거죠. 그때 이 식을 간단하게 합니다. 각 변호 100으로 나눠줍니다. 100으로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500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500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X가 될 것이고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5, 4, 20 4가 될 것이고 500으로 나눠주면 일단 100이 약분되겠고 5, 1, 5 그 다음에 5, 4, 20 뭐 이렇게 14가 될 수 있겠네요. 500으로 나눠주면 설마 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런 식이 나왔어. 그때 경우의 수를 세는데 우표의 개수는 자연수 1Y 1 이상인 무슨 수?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가 나오면 무조건 숫자 대입. 1부터 대입. 그 다음에 2, 그 다음 3, 그 다음 4. 알겠죠? 그때 대입을 할 때 조심할 건 뭐냐면 기본서에서 배웠잖아요. 뭐부터 대입? 이 문자 앞에 곱해진 이 숫자가 큰 숫자 이 문자에 먼저 대입해. 그래야 계산이 편합니다. 그때 첫 번째. 저 G가 1일 때 가장 작은 자연수 1일 때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됩니까? 4 2양 되니까 10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Y에다가 뭘 대입해? 역시 1을 대입해. 1을 대입해주면 X가 얼마 돼? 8이 되겠죠. 그럼 X가 8, Y가 1, G가 1. 한 쌍의 순수항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Y 1 다음에 뭐가 있어? 2를 대입해. 그럼 X는 뭐가 돼? 4 2양 되니까 6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X 6장, 500원짜리 6장, 1000원짜리 2장, 2000원짜리 1장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7,000원 되는 겁니다. 그 다음 Y에다가 3을 대입해. 그러면 3이 6, X가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Y에다가 뭘 대입해? 4를 대입해. 그럼 X가 얼마가 돼? 8 0 내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Y에다가 5를 대입해. 그러면 12 이항 되면 X는 0이 되겠죠. X는 1 이상이니까 만족하지 않겠죠. 결국 몇 가지?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이젠 G가 얼마였을 때? 2였을 때. 이게 부정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X 플러스 2Y가 G가 2니까 8, 2양 됩니다. 6이 되겠죠. 그죠? 그때 여기 갑니다. Y가 1이었을 때 그럼 X는 얼마? 4. Y가 2였을 때 X는 얼마? 4니까 2니까 2가 되겠죠. X가 3이면 넘어가 3이면 Y가 3이면 X는 0 되죠. 조건에 안 맞죠. 몇 가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요 네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자, G가 3이면 우리는 X 플러스 2Y는 3, 4, 12니까 2항 되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때 가장 작은 y값 2를 대입해 보면 x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없어. g가 4 되면 넘어가잖아. 그죠? 없어. 그럼 내가 만족할 값은 저 네 가지와 요 두 가지를 더한 4 더하기 2 몇 가지? 6가지.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야. 수능에는 100% 나와. 자연수의 개수니까 숫자 대입 1부터 2부터 3까지 이렇게 사전식배로 대입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푸셨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요. 이건 반드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초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산수인데 자연수 n이 있습니다. 소인수분을 시켰을 때 p의 알파 제곱, q의 베타 제곱, r의 감마 제곱 이렇게 해서 p, q, r은 서로 다른 소수, 서로 다른 소수입니다. 서로소 관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설마 서로소가 뭔지는 모르질 않겠죠. 자연수의 서로소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하고 3. 얘는 1하고 2가 약수고 1하고 3이 약수인데 공통된 약수가 공약수 1밖에 없어요. 두 수는 서로소 관계에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걸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더 이상 약분되지 않습니다. 서로소끼리는. 그러면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죠. n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우리가 p의 0제곱부터 p의 알파 제곱까지 쭉 더하고 q의 0제곱부터 q의 베타에서 쭉 더하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서로소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싹 다 곱해 주는 거죠. 나중에 수학원의 수열에서 등비 수열의 합의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지 저거? 나는 정리가 안 되는데? 눈으로만 봐서 정리가 되면 이게 정리된 게 아닙니다. 수학은 저 속에 숨어있는 깊은 내막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이해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뭐냐면 자연수 12가 있어요. 우린 이것을 소인수분해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되는 거 맞죠? 그럼 2하고 3이 서로소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인 인수로 분해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요 2의 제곱에 양의 약수는 2의 제곱은 4잖아. 약수는 1, 2, 4가 있겠죠. 그래서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0제곱은 1입니다. 1, 2,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3의 양의 약수는 3의 0제곱, 그 다음에 3의 1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3의 0제곱은 1인 겁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의 0제곱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단 A는 0이 아니었을 때 이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죠? 수학원에서 다시 지수의 학생에서 배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탁 취해주면 얘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그래서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나올 것이고 1 곱하기 3이니까 3 나올 것이고 2 곱하기 1인 거니까 2가 나올 것이고 이건 2 곱하기 3이니까 6 나올 것이고 4 곱하기 1이니까 4 나올 것이고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6개의 양의 약수가 존재합니다. 그때 얘는 몇 가지? 3가지. 얘는 몇 가지? 2가지. 이걸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6개가 되는데 그것의 원칙을 봤더니 이건 지수가 2야. 2의 제곱이라고. 근데 1제곱, 2제곱이 아니라 0제곱이나 추가된다고. 그러니까 난 요 지수에다가 2를 더해준다고. 이 0제곱 하나가 추가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개수가 2개가 됐는데 3의 1제곱이잖아. 그럼 1제곱이 있겠고 3의 0제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지수에다가 한 개를 0제곱 하나 더 더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곱해준 게 3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인수를 시켰을 때 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준지 아시겠습니까? 이 0제곱의 개수를 하나씩 더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것을 싹 다 더해주는 거야. 싹 다 더해주는 건데 이건 이거와 같습니다.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이걸 전개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전개를 딱 시켰더니 이렇게 전개시켜주면 얘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전개시켜주면 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시켜주면 얘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전개시켜주면 얘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전개시켜주면 얘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전개시키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들을 싹 다 더한, 그러면 이 하나 다 더한 게, 이걸 전개를 딱 시켜서 싹 다 더한 게 바로 양의 약수 6개의 총합 아닙니까?